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인사회 자선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에는 예상외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10,000 기부자도 나타났습니다. 한인사회에도 비대면 랜선 송년 모임이 유행입니다. 수십 명의 회원들이 랜선을 이용한 화상 송년회에서 서로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 파우치 소장도 오늘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한인회는 각각의 온라인 서명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에 알렉스 파디아 총무처 장관 임명됐습니다. LA시 의장을 역임한 캘리포니아주 첫 번째 라티노 상원 의원이 됐습니다. 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저지하자는 서명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인들의 자선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 모금액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10,000를 익명으로 기부한 천사도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왔음을 알리던 빨간 냄비와 종소리.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자원봉사자가 줄면서 빨간 냄비가 설치된 곳이 줄어들었고 자연히 모금액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부금이 줄었다는 소식에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50대 한인 사업가는 오늘 좋은 일에 사용해달라며 무려 $10,000를 기부했습니다. 자세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런 거를 좀 꺼려하셔서 본인도 힘들지만 더 힘든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오셨고. 직접 쓴 손편지와 함께 $300를 전하는 이가 있는 등 크고 작은 온정의 손길이 급증했습니다. 냄비가 설치된 곳은 7곳에서 2곳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구세군 측은 도움의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17,000 이렇게 택도 없었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모금 액수가 이제 오늘 기부 액수까지 합쳐서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맞춰줄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사태 속 개인 사비를 털어 한인 돕기 지원 운동을 시작한 한마음 한뜻은 4번째 지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정말 필요로 하는 한인들 120명에게 현금과 식사권 그리고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한마음 한뜻 운동 측은 성별과 나이 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며 어려운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유난히 힘든 한 해였지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싶어하는 한인들의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운 모습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송년 모임과 행사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한인들은 랜선을 통해서 아쉬운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삼인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직장 동료들과 비대면으로 화상 송년회를 한 직장인 이재경 씨. 화상 송년회는 처음이라 조금 낯설긴 했지만 한번 해보니 재밌었다는 반응입니다. 이른바 랜선 송년회로 불리는 화상 송년회입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줌을 이용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비대면 송년회는 타 지역에 있는 지인들과도 온라인을 통해 교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느낌 때문에 좋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타주에도 있고 누가 있고 이런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참여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랜선 모임은 한 번에 수십 명의 지인들의 얼굴을 스크린을 통해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비대면 송년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들과 게임까지 즐기며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40-50명 정도는 일단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뭐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상당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는 LA 한인사회. 한인들은 화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대면 모임을 계획하며 색다른 송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캘리포니아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주 전체에서 하루 동안 모두 32,6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13,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주말 동안의 검진자 수가 소폭 감소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의 파우치 소장이 예방접종을 마친 뒤에 백신의 신뢰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김종호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코로나 대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공개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주사를 맞은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실제 코로나 환자와 접촉을 하기도 하는 파우치 박사는 자신이 주사를 맞는 건 의료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스스로 본보기가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I feel extreme confidence in the safety and the efficacy of this vaccine,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who has the opportunity to get vaccinated so that we could have a veil of protection over this country that would end this pandemic. 파우치에 이어 에이자 보건장관도 백신 공개 접종에 나섰습니다. 에이자 장관 역시 백신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I have complete confidence in the safety and efficacy of these vaccines. Now we can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from this dark period. So thank you. 세계 최초로 파이자와 모더나 두 종류의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있는 미국은 내년 봄 일반인들의 접종을 앞두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 접종에 나서면서 백신에 대한 신뢰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영국. 오늘 하루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6,804명으로 감염력이 70% 더 큰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사망자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하루 만에 69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211만 명을 넘겼는데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변국들은 일제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으로 가는 모든 비필수 여행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27개 회원국에 영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를 풀고 화물 운송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필수 공급망이 막혀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영국발 변이 코로나가 유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변이 코로나 유입이 유전자 염기 서열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내 감염 사례 가운데 0.3%만 유전자 분석 과정을 거친 만큼 이미 퍼져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격인 뉴욕주는 최근 영국발 항공기 탑승 승객들의 코로나19 사전 검사를 요구하는 등 여행 제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70%나 더 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들까지 쉽게 감염될 수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포심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총 17개 돌연 변이가 한꺼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중 단번에 12개를 넘는 게 없던 터라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더욱이 영국 정부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다고 밝힌 데 이어 영국 정부의 자문그룹 과학자 일부가
어린이도 잘 걸릴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공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한 변이가 좀 더 확산이 되면 어린이 환자도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나 세계적인 과학 저널 사이언스는 알려지지 않은 게 많다며 전파력이 높은 것, 어린이를 쉽게 감염시킨다는 것 두 가지 모두 아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나타났던 스페인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당시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이 무려 50%나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정리되지 않고 다른 주요 원인을 배제하지 못한 초기 데이터에 의한 오류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돌연 변이 중 하나인 ORF8 단백질이 오히려 전파력을 낮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는 바이러스의 변이는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오류가 많은 초기 데이터를 근거로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미국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해 33.4%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3.1%로 소폭 웃돌았습니다. 33.4%의 성장은 지난 1947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폭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조 달러나 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집행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로컬 소식 전하겠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쇄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은 경제에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회도 별도의 청원 서명운동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폐지를 막기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올림픽 경찰서가 폐지되면 치안과 안전은 물론 경제적으로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상위에 가입된 한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다며 서명운동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있으며 누구든 빠르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원서 하는 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사이트를 딱 누르면은 first name, last name, 그러니까 자기 이름, 이메일, 그 다음에 서브밋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동참을 해야 되고. 청원서를 한국어와 영어 두 가지로 만들어 한국어가 불편한 2세와 외국인들까지 참여하기 쉽게 제작했습니다. LA 한인회도 현재 10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참여하는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그 한인회에서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 일단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페티션 웹사이트 통해서 제가 서명 운동을 시작한 거는 지금 한 거의 1000명이 돼갑니다. 한 970명, 80명 정도 돼가는데 그 숫자가 지금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민원실을 찾는 한인들이 서명의 뜻을 전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인회는 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치인에게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자고 전했습니다. 서명운동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야지, 이 정치인들이 이제 좀, 우리 말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가장 기초적인 치안과 관련된 예산 삭감만큼은 막아야 된다며 한인타운 치안을 책임지는 올림픽 경찰서 폐지를 막기 위해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1세와 2세,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한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제35대 한인회가 인수인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영킴 전 의류협회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출범을 앞둔 제35대 LA 한인회가 첫 미팅을 갖고 본격적인 인수인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차기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임슨 35대 LA 한인회장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인계를 진행했습니다. 새 한인회 이사장에는 영김 전 한인의류협회 회장이, 그리고 수석 부이사장에는 김용호 한인요식업회 회장이 내정됐습니다.
이 사진 중 과반수는 초임이사로 1세와 2세가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한인회는 설명했습니다. 제임스한 차기 한인회장은 한인 커뮤니티에게 정말 필요한 한인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좀 힘든 거를 좀 많이 겪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좀 이름으로써 저희가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한인회가 돼서 많은 동포 사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35대 LA 한인회는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의 첫 번째 라티노 인사가 임명됐습니다.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처 장관입니다. 파디아 장관은 멕시코 이민자 출신입니다. 보도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라티노계 연방 상원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부통령으로 당선된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 공석이 되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에 라티노계인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처 장관이 지명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처 장관을 연방 상원 의원직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렉스 파디아는 LA에서 태어난 토박입니다. LA시 의회에서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윗을 통해 그를 지명한 것은 역사를 만들 것이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할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디아 연방 상원의원 지명자도 트윗으로 주지사에게 지명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고 답했습니다. 파디아 총무처 장관은 게빈 뉴섬 주지사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파디아는 라티노 커뮤니티 정치단체인 라티노 빅토리 펀드의 강력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연방 상원의원 승계 후배자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과 에릭 가세트 LA 시장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 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오늘은 미 국무부가 부정적인 논평까지 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 내년 3월쯤 시행될 이 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계속돼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는 논평입니다. 국내 언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애둘러 우려를 표명한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 추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재고 요청까지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불가피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 미국의 인권단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는 듯하다며 제3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에선 징역형, 미수범 처벌 같은 법안 내용이 논란을 키우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남북교육협력법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다한 것이 적절하게 접점을 찾아가는 한미 간의 노력이 국내 대북 인권 단체들이 헌법 소원을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따른 개인 지원금 $600 오는 30일부터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연말을 맞아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정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총영사관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식료품과 의약품, 마스크 등의 구호물자를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주민들은 지도를 통해 각 지역별 코로나19 수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에릭 가세트 시장은 LA 각 지역의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 수, 누적 감염자와 사망자 수 등을 표시해주는 LA 네이버후드 맵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정부는 지난 봄부터 전기차 확대 법안을 통해 구매자에게 최대 5,000달러까지 인센티브 지원금을 제공하고 6.625% 판매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전기차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내년 여름까지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남성 기능 강화제와 체중 감량 보호제에 위험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최근 아마존과 이베이에서 판매 중인 50개 제품에서 보고되지 않은 제약 성분을 발견했고 이를 복용할 경우 건강에 유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50개 제품은 화이트 팬서와 트리플 위크드 플래티넘, 맥스젠 플래티넘, 골드 라이언 등입니다. 유니온시티 바트역 파케너 K에서 무료 코로나 검사소가 운영됩니다. 검사 기간은 내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사전 예약과 비예약 모두가 가능합니다. 산호세 지역도 예바브에나 하이스쿨에서 오늘과 내일 무료 검사가 진행됩니다. 한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이어 금태섭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SBS와 인터뷰에서 감당할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던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지 63일 만입니다. 독선과 오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 또 서울 시민들이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한번 회초리를 맞고 민주당이 패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 전 의원은 집권 세력은 물론 야권에 대한 국민 신뢰도 높지 않다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당장의 방법론에 매몰돼선 안 된다. 변화를 일으킬 방안을 두고 각 세력이 노력하다 보면 방향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이틀 전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는 2012년 대선 때 도운 인연이 있는데 이제는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안 대표 측은 금 전 의원은 야권의 유능한 자원이라며 출마를 환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대표 출마 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가타부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 인사가 5명이나 출사표를 던졌고 나경원, 오세훈 두 유력 정치인이 출마할지 아직 저울질하는 중인데 당 바깥 인물이 주목받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금태섭 전 의원이 같은 당도 아닌데 몸값만 높여줄 수 있다며 출마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야권에는 6, 7명의 서울시장 후보들이 예상되면서 단일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은 아직은 조용합니다.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9일과 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3.2%, 범여권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차이는 나지만 오차 범위 안, 그만큼 야권의 시선은 후보 단일화 이슈에 쏠립니다. 야권 주자들이 한데 모여 당적을 불문하고 이른바 원샷 경선을 치르거나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아예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거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와 당박 유력 후보가 1대1로 단일화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원샷 경선이 어떠냐고 불을 지피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전히 시큰둥하고 야권이 연대라는 게 무슨 야권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말고 뭐가 또 있어요? 어떤 방식도 좋다는 안 대표 쪽도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어떤 분이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내심 1대1 단일화를 기대하는 눈치라 시나리오는 그래서 초안 수준입니다. 변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 국민의힘 내부 구도가 출렁일 수도 있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오늘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재판 등은 출마 결정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 야권 중진들이 출마를 설득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야권의 시선이 보궐선거를 넘어 그로부터 11개월 뒤 대선에까지 미친다는 점은 보선 구도의 최대 변수입니다. 반면 여권은 정중동입니다. 체급을 나눈 것처럼 대통령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후보군이 야권과 달리 딱 나뉘어 있고
그만큼 변수도 적은 편입니다. 우상호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뒤론 박영선 장관, 박주민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만 이어지는데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장관이 강성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와 대선 주자로 동시에 거론되면서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 갖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습 체납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희생자 잘못 때문이었다는 발언과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사장일 때 지인들을 고위직에 채용했다는 의혹 등이 주된 쟁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체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 개선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 조치를 당했는데 변 후보자는 업무가 바빠 제대로 못 챙겼다고 해명했지만 고위공직을 맡기엔 준법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차 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고 정의당은 구의역 희생자 유족의 용서가 먼저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구의역 희생자 동료들에게 면담을 거부당했던 변 후보자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단식 농성장을 일방적으로 찾아갔습니다. 현장엔 구의역 희생자 유족이 아닌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고 이한빛 PD의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저희가 사죄를 받아들이거나 사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권한도 없습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해 동분서주했지만 변 후보자의 행동은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 주식 상속세만 무려 11조 4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최대 기록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주식의 상속가액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이 회장이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해 10월 23일이 기준일로 8월 24일부터 오늘까지의 종가 평균 금액입니다. 이 회장 지분율은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인데 각 종목의 2개월 종가 평균 금액을 반영하면 지분 가치는 18조 9,633억 원입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30억 원 이상의 최대 주주 주식을 상속할 때 지분 가치를 20% 할증 평가에 평가액의 50%를 과세합니다. 상속세는 약 11조 400억 원으로 국내 상속세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이 회장 별세 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주가가 올라 예상보다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상속인들이 주식 지분을 각각 얼마씩 물려받을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감안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 부분 상속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고 이 회장은 용인 에버랜드 땅 등 1조 원이 넘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어 이 세금까지 합하면 상속세는 12조 원 정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일단 배당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주식시장에서는 배당액을 좀 높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에 따라 상속 가액이 달라질 테니까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삼성일가가 계열사 주식으로 받은 배당 소득은 7,200억여 원으로 배당이 늘어날 거란 기대감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주변 곳곳에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성탄 시절 대이동도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성탄 시즌 이후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 병상은 거의 소진됐습니다. 통제 불능 상황까지 미리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코로나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이미 지치고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코로나 방역 앞에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